노을빛 연꽃길을 따라 페달을 밟으니 갯벌 위로 하루의 시간이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들고 붉게 물든 하늘과 고요한 바람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부천에서 시흥 물왕호수까지의 자전거 여행입니다. 부천의 상동역을 출발하여 송내 북부역에서 남부역 쪽으로 플랫폼을 통과합니다. 인천대공원 남문을 지나 장수천 자전거길을 따라가서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도착하고 입구 쪽으로 나와서 소래대교를 넘어 갯골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갯골을 따라가면 시흥갯골 생태공원을 만나게 되고 이 공원을 통과하여 연꽃 테마파크를 거쳐서 물왕호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송내역까지 복귀합니다. 총 라이딩 거리는 60km이며 대략 4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상동역을 출발하여 가로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자전거길을 따라서 송내역으로 이동하는데 짙은 초록과 귓가에 맴도는 매미 소리가 지금이 여름이 한창임을 말해줍니다. 인천대공원으로 넘어가려면 송내역사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외곽순환도로 아래의 자전거길을 따라서 오르막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데 이곳 도로는 항상 통행량이 많아서 매연 때문에 호흡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내리막길은 좁고 거친 인도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며 그 길을 모두 통과하면 인천대공원 정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공원 입구에서 오른쪽에 있는 제1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여 캠핑장을 향하면 공원 남문이 나오고 이렇게 장수천 자전거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후 3시 무렵에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더위가 꺾이지 않았으나 이렇게 숲길 속에서 푸르름을 보면서 달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찾아온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연꽃을 마주하는데 꽃들의 개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아직까지 볼만합니다. 여기에는 소금창고가 있는데 소금을 생산한 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소금창을 만들었다고 하며 소래염전은 일제강점기 때 대규모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생태공원 입구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자덕분에게 갯골로 넘어가는 쉬운 길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특별한 길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파란색 소래대교 위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북파공작 시흥 본부를 보고 바로 유턴을 해서 다리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갯골을 따라서 주행을 시작하는데 이 길은 모두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2년 전까지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곳으로 나오는 지름길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리 건너 땅 주인과의 협상이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갯골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서부터 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무명교란 다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는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매끄러운 길입니다. CJ가 강아지처럼 신나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돌로 구분해 놓은 좁은 길이 맨발 걷기 길인데 잘못 주행하다가 지적당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둘 다 고운 길이라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갯골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흥 갯골은 일반적인 서해 갯벌과는 달리 바닷물이 약 7, 8km 이상 내륙까지 들어오며 물길이 뱀이 지나간 것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염전 체험장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흔들전망대가 있는데 여기를 몇 번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오늘은 여기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데크길을 오르면서 점점 넓어지는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과 그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물길, 그리고 최첨단 아파트들, 과연 어느 나라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전망대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니나 아래쪽에 갈대숲을 보니 살랑거리는 갈대 옆에 누군가가 뻗어 있는 것이 보이네요.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생태공원을 나와 관곡지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는 연꽃이 논두렁 안에 벼처럼 가득 차게 심어져 있는데 왜 여기는 벼 대신에 연꽃을 심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제성만으로 따지고 보면 연 재배가 벼농사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연은 연근, 연잎, 연시, 연꽃 등 여러 부위를 판매할 수 있어서 같은 면적이라면 벼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나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벼농사처럼 기계화할 수 없고 판로가 개척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푸른 벼이삭이 바람결에 잔잔한 물결을 이루는 논사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농로를 따라 달리는데 이렇게 굴다리를 통과하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구불길은 없어지고 수로를 따라서 고등길을 만나는데 길가에 서 있는 치렁치렁 나무들과 너무나 어울리는 풍경입니다. 관곡지는 관청이 관리하던 골짜기에 만든 연못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 연꽃 재배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농학자인 강희맹이 명나라를 다녀오면서 연꽃 씨앗을 가져와서 이곳에 그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수국도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며 수국은 흙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변한다고 하며 산성이면 파란색, 알칼리이면 분홍색이고 약산성이나 중성이면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흰 수국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없어서 산성도와 관계없이 흰색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관곡지를 지나서 마지막 길로 들어섰는데 강아지 풀도 통통하게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Way.
논두렁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향하면 이런 굴다리를 만나는데 이 길을 지나면 우리의 목적지인 물왕호수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린이 시절 초가을에 여기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해가 떨어질 무렵 날이 너무 쌀쌀해서 얼어 죽을 뻔했던 기억이 나네요. 휴대폰이 충전되는 스마트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다가 호수 아래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로컬 푸드를 골라 담습니다. 이제 석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만큼 다시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자린이 때는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냥 영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석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필름 속에 들어와 있는 듯 태양이 내리고 있는 길을 지나갑니다. 태양이 지평선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후레쉬처럼 나의 앞길을 비춰주는데 낭만 가득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곧 갯벌 공원에 도착하게 되겠네요. 저기 멀리에 흔들전망대가 보이는데 작고 아담한 성냥개비 레고처럼 보이고 가로등이 엑스칼리버를 땅에 꽂아 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주황빛 태양은 나무잎 사이로 빼꼼히 우리를 쳐다보다가 마지막 힘을 내어서 모든 빛을 한꺼번에 뿜어냅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물을 한 모금 축입니다. 이 길 끝에서 태양은 떨어뜨려진 전구가 깨어지듯 사방으로 주황색을 발산하면서 지평선으로 사라집니다. 울퉁불퉁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우리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이제 다시 소래대교를 넘어가고 소래습지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석양은 수평선 위를 파스텔 톤으로 색칠하고 자전거의 불빛이 태양을 대신합니다. 이때 재미난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짙게 달린 친구와 인사를 하고 미스틱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숲은 밤과 동무인지라 생각보다 빨리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 집으로 향하는 수많은 차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숭례역을 지나서 체중관리는 내일부터라는 구와 함께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And I'm waiting for this moment that everybody dares to sing. And at least 바람을 따라 갈 때가 춤추고 갯골의 물길은 자연의 숨결처럼 유유히 흐르고 관곡지에는 연꽃이 고요한 품격으로 피어나 여름의 향기를 가득 전해줍니다. 물왕호수는 잔잔한 수면에 하늘을 담아내어 여행자의 마음에 평온을 비추고 붉은 노을이 하루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오래도록 잊지 못할 마지막 장면을 선물합니다. sing out like a choir, choir, shout it to the sky until our hearts catch fire, fire. You and me tonight. Shout it to the sky. Together we are one.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